우리가 국내 여행을 가려고 할 때면 우선순위에 오르는 유명한 곳들. 그리고 여기에 끼지 못하는 쓸쓸한 한 도시가 있다. 대전은 가봤었어? 아니 안 가본 것 같아요. 뭐가 유명한지 거의 몰라요. 노잼을 넘어 딱히 떠오르는 이미지조차 없는 여기는 대전광역시. 기승전 성심당으로 이어지는 대전의 여행 코스. 대전시 오피셜로 셀프 디스까지 한 노잼 도시 알고리즘이다. 대전이 약간 노잼 도시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친구들이 처음에 이제 놀러 온다고 했을 때 막상 어디로 데려가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노잼. 근데 뭐 저 딱히 대전에서 뭐 안 하긴 해요. 대전은 어쩌다 이런 타이틀이 붙었을까? 가만 생각해보면 대표 관광지로 떠오르는 게 딱히 없다. 산이나 강이 있긴 하지만 특별히 이목을 끌 만큼은 아니고 사람들의 성향도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며 무던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아 천천히 좀 하셔요. 잘 안 나서요. 네, 안 나서고 네, 내가 좀 손해 봐도 그냥 넘어가고. 잡지 못했습니다. 보살로 불리는 이 팬들만 봐도 알 수 있고 말이다. 충청도 사투리에서도 비슷한 느낌이 나는데 딱 나갔어요. 정아 클라테 해야 되는데 정아 일락소 굉장히 말이 짧아요. 그리고 말이 느리고 강조점이 별로 없으면서 조용하고 감축점. 이게 우리나라 선비의 특징입니다. 이게 여러 사람들한테 유명한 있어요. 아는 사람은 다 안다는 충청도식 화법. 그래도 한 입만 먹어봐. 먹었어요. 제가 찍었나 보다. 이런 느긋하고 무던한 기질은 대전의 곳곳에 뻗쳐 있는 듯하다. 원래는 자연재해도 거의 없었거든요. 네네, 물론 맞아요. 이번에 피해가 크게 예외적으로 있었긴 했지만 대전은 전반적으로 여유롭고 평화가 흘러넘쳐 살기 좋은 도시로 꼽힌다. 적어도 한 3달 이상은 살아보면 정말 여기 살 수밖에 없는 곳이거든요. 한 달 스테이 안 돼요. 대전은 네, 3달 저는 살기. 3달은 이상은. 우리나라의 가운데에 자리 잡은 대전. 이름 뜻답게 큰 밭들이 많았다. 지금의 대도시로 성장하게 된 건 사실 슬픈 역사를 밟고 있다는데 1900년대 초 일제강점기 때 대륙 침략과 군수물자 운반을 위해 철로가 놓이며 대전이 근대화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철도가 깔림으로 해서 하나의 조그만 촌락이었던 대전이 그야말로 인구 수십만의 큰 도시로 발전하게 되잖아요. 이를 기회 삼아 성장한 대전은 서울과 영남, 호남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다. 대부분의 열차가 이곳을 지나기 때문에 관광한 적은 없어도 한 번쯤 스쳐 지나가 보긴 했을 것. 웬만한 곳은 2시간 컷이라는 대전은 평지가 많아 시내 교통도 훌륭하다고 한다. 다른 도시 가면 약간 정글 같은 느낌인데 그래도 여기는 그래도 도시치고는 약간 세미 정글? 나중에 또 평지다 보니까 되게 도로도 되게 넓고 건물도 큼직큼직하고 자전거 도로도 굉장히 잘 돼 있고. 대전 시민들이 아끼고 애용한다는 이 공공자전거는 한 번 탈 때는 500원, 1년엔 3만 원밖에 안 한다. 참고로 자전거 이름은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관광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음식. 제주도 흑돼지, 전주 비빔밥, 부산 돼지국밥처럼 대전하면 떠오르는 향토 음식이 없다는 것도 노잼에 한몫하는 것 같다. 대전이라는 명칭이 생긴 지 한 100년밖에 안 돼요. 대표 음식을 만들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짧아요. 그렇게 도시가 급성장하면서 산업이 더 세지니까 대표 음식이나 특산물을 만들기에 참 힘드는 그런 여건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대전 대표 음식을 추천받자면 대전 칼국수 유명해. 칼국수요? 바로 칼국수. 대전 시민의 칼국수 사랑은 유별나다. 칼국수, 두부두루치기? 칼국수가 좀 유명해요. 대전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칼국수 축제를 하거든요. 칼국수가 유명해진 건 한국 전쟁이 끝나고 원조받은 밀을 전국으로 보낼 보관소와 제분 공장이 대전에 있었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어려운 형편에 구하기 쉽고 요리도 간단한 칼국수를 많이 먹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밀가루가 많아서 빵도 유명한 걸까? 대전 여행 코스의 결말을 장식하는 건 바로 성심당. 왜 기승전 성심당일까? 비서울 전국 3대 빵집이며 미슐랭 가이드에도 국내 빵집으로는 최초로 소개됐다는데
유명세답게 줄을 서서라도 꼭 먹어야 할 건 바로 이 튀김 소보루와 판타롱 부추빵이다. 성심당은 타 지역에 지점 하나 없이 오직 대전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자. 성심당이 대전의 자랑이 된 건 빵이 맛있어서만은 아니다. 60년이 넘게 남은 빵을 매일 대전역 노숙자와 사회복지시설에 나눠주고 있다. 기부하기 위해 판매량보다 더 많은 빵을 만들지만 약속한 양에 못 미칠 때는 급히 만들거나 떡을 사서 보내는 일도 있다고 한다. 저는 성심당의 이미지가 좋은 게 뭐냐면 그 시식 그거를 엄청 잘 계속 잘랐대요. 맛은 물론 착하게까지 하다니 잘 될 수밖에 없다. 매출은 무려 532억. 작은 동네 빵집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대전을 대표하는 브랜드, 대전 청년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회사가 되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대전하면 따라오는 단어, 과학의 도시. 지금 20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1993년 대전에서 어마무시한 행사가 열렸었다. 새로운 도약의 길 엑스포가 오늘 개장돼 현재 첫날 밤 행사까지 무리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93 대전 엑스포에 대해 알아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로 국제박람회기구의 공인을 받아 개최한 대전 엑스포. 당시 첨단 과학시대를 향한 기대와 관심을 한몸에 받으며 성대히 치러졌다. 대전 엑스포, 과학과 문화가 총망라된 하나의 작은 지구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얘 이름은 꿈돌이인데 당시 초등학생들의 최애 캐릭터 중 하나였다. 꿈돌이. 무려 27만 3천 평의 부지 위에 박람회장이 건설되고 볼거리가 넘쳤다. 엑스포를 관람한 인원만 해도 당시 우리나라 인구 3분의 1인 1,400만 명에 이른다. 엑스포 개최 덕에 대전 지역 발전을 10년 이상 앞당겼다는 얘기도 있을 만큼 도시 성장에도 크게 이바지했다. 모두 가족과 함께 다 나와서 한마당의 축제를 즐기고 계시는데요. 그중 꿈돌이랜드와 그 옆에 자리한 국립중앙과학관은 대전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다면 소풍 필수 코스로 꼽히던 추억의 장소. 이제 대전의 꿈돌이 동산이라는 곳 아마 대전 사람인데 안 가본 사람은 이제 아마 없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곳은 관광할 거리가 1도 없는 허허 벌판이 되었다. 관광할 만한 테마파크로 자리 잡지 못해 아쉬움이 크지만 이 밖에 대덕 연구단지 주변으로 여전히 과학과 관련한 기관들이 아주 많다. 과학기관뿐만 아니라 사실 대전엔 이런 중요한 기관들이 많이 있다는데 3군 통합군사교육과 훈련시설인 자운대가 대표적이다. 철도의 도시인 만큼 코레일 본사도 있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이전한 정부 대전청사엔 통계청, 문화재청, 병무청, 특허청 등등 이 모든 게 대전에 있다는 사실. 대전 다시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다시 노잼도시 타이틀에 집중해보면 노잼도시 탈출이 대전의 숙제인 것 같기도 하다. 내년까지를 대전 방문의 해로 정해 각종 행사가 다양하게 열리고 있다. 대전역 뒤에 오래된 집들이 모여있는 이곳은 소재동. 대전 내에서도 발전이 멈춰있던 곳이라는데 레트로의 성지 익선동을 하플로 만든 이분들이 소재동 살리기에 뛰어들었다고 한다. 젊은 층들이 즐길 게 부족했던 대전에 갈 곳 하나가 더 생긴 것 같다. 노잼도시만으로 대전을 평가하기엔 아쉬움이 많다. 화려하게 즐길 거리는 없어도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도시. 편리한 교통으로 주변으로 놀러가기 좋고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도 높은 살기 좋은 도시. 너무 사람들이 너무 치열함에 중독이 돼가지고 대전이 오면 노잼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그냥 살만한데 사람들이 치열함에 너무 중독이 된 거 아닐까요? 치열하고 시끄러운 요즘 세상에 평화롭고 깔끔하고 느긋한 대전으로 한 번쯤 힐링하러 가고 싶다.